안녕하십니까. 오후에 시한스푼 진행을 맡은 옥천 지용시 낭송협회 전 협회장 신앙송 검정자 인사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옥천 지용시 낭송협회 신앙송가님들과 함께 5.18 문학상 수상작을 주제로 즐거운 시한스푼 시간을 진행하려 하는데요. 여전히 바쁜 와중에도 귀한 걸음 해주신 세 분 낭송가님들과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낭송가님들 인사하시지요. 5월 가정의 달이었죠. 네. 저희가 누리는 평화와 안정과 번영은 보이지 않는 섭리와 희생과 눈물이 섞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마음에 담고 신앙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뜻깊은 시간 같이 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선자님. 네, 안녕하세요. 6월 호국 본의 달을 맞아 나라와 결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이 숭고한 뜻을 추모합니다. 먼저 5.18 문학상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18 기념재단이 주최하는 5.18 문학상은 5월 정신을 계승한 5월 문학 저변 확대를 위해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국내 신인 문학상인데요. 어린이 문학상 공모로 시작된 5.18 문학상은 2006년부터 신인상을 대상으로 시, 소설, 동화 이렇게 세 부분으로 확대하였으며 또한 2016년에는 본상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매년 3월에서 4월 5.18 기념재단 홈페이지에서 공모를 받고 5월에 수상자 발표 및 시상식을 개최하는데요. 5.18 문학상을 통해 그동안 수천여 명이 작품을 투고했고 40여 명의 신인 작가도 탄생했다고 합니다. 노래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었고 깃발만 나부켜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동지는 간대었고 깃발만 나부켜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
빠져나가니 상자였다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2008년 제4회 5.18 문학상 수상작 지구가 둥근 이유를 하기정 씨로 김선희 낭송가님이 연훈 씨로 낭송하시겠습니다. 지구가 둥근 이유. 하기정. 안골 사거리 우회전 공터 지나 높은 오르막길을 유모차 한 대 오신다. 8월의 햇살 아래 불지핀 아궁이 속 같은 열기가 아스팔트 위를 아웅거리는데 유모차엔 아기 대신 노끈으로 칭칭 동여맨 삼양라면 박스, 새우깡 박스, 옥시크림 박스, 내용물 없는 빈 상자가 삐쭉 튀어나왔다. 노파가 유모차에 걸어놓은 간판처럼 아슬아슬 고갯길이 한참이다. 지구는 둥글지. 자꾸 걸어나가면 지구가 둥근 이유는 멀리 수평선 돛담배를 보면 알지. 돛담배는 돛부터 보여주다 차츰 배 전체가 드러나지. 노빠의 등과 아스팔트 길이 쌍곡선이다. 저 속도로 가다 보면 빈 종이 상자의 무게만큼 라면 한 박스라도 바꿀 수 있을까? 나아간다는 것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일. 빈 상자 묶음은 들쑥날쑥 뒤틀린 판기아처럼 노파의 손은 밀려난 대륙의 끝자락을 잡고 있다. 지구는 둥글지. 굴러도 항상 그 자리. 한 바퀴 돌아 나와도 제자리 걸음. 바다에 나가 돛의 머리를 보지 않아도 알지. 지구가 둥근 이유를. 대륙과 대륙이 멀다. 닻을 내릴 수 없다. 네, 시인님 소개와 심사평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합뉴스 문학상을 잇따라 받은 주부 하기정 씨. 기사에 따르면 전북 임실군이 고향인 시인님은 두 아이를 둔 평범한 가정주부로 대학에서는 공예를 전공하셨습니다. 시인님은 아마 내 안에 들어있는 어떤 것들을 모조리 쏟아내고 싶었던 것 같다면서 밖으로 표현해내고 싶은 무언가가 필요했기에 시작을 했다고 문학 창작에 도전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999년에 결혼한 그는 쳇바퀴 돌듯 단조로운 생활 속에서도 습작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2009년에는 우석대 문해창작학과 대학원에 입학해 안도연 시인을 사사하고 계십니다. 심사평을
임동학 시인님께서는 당선작 지구가 둥근 이유는 작품의 완성도와 사회의식이랄까 현상의 묘사나 고발에 그치지 않고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려는 의지를 높게 샀다. 특히 민중적인 인물들을 내세워 감칠맛 나는 녹두리로 시를 노련하게 이끌어가는 다른 시들과 달라 현대적이고 이지적임을 높게 샀다고 평을 남기셨네요. 아, 그렇군요. 2010년 제6회 5.18 문학상 수상작 반지하 식물의 겨울눈을 최일건 시를 이영애 낭송가님 낭송하시고 시인님 소개와 심사평까지 좀 차분하게 해주세요. 반지하 식물의 겨울눈 최일걸. 굳이 방사선 연대 측정법에 따른 지구 연대기 도표가 아니어도 겹겹의 지층을 이룬 반지하의 어둠 속에 묻혀 있으면 고생대 양치식물이 원시림을 구축한다. 만약에 침묵의 석탄기 숲이 없었다면 빙하기보다 더 혹독한 오늘을 견뎌낼 수 없었을 것이다. 적당한 가열과 가압작용을 받아 생성된 흑갈색 가연성 암석이 이 밤을 덮이고 있지만 퇴적된 날들에 매몰된 일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광맥을 찾고 있다. 꿈은 쉽게 채굴되지 않고 허기는 단속반처럼 기세등등한데 돌아놓을 틈조차 없는 일가족에게 유일하게 허용된 칼잠은 더욱더 나를 번뜩이며 무허가의 밤하늘에 무수히 칼금을 긋는다. 어린 아들의 칭얼거림에도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일가족의 잠은 문틈으로 스며드는 연탄가스를 적당량 흡입하자 고요한 식물의 꿈이 되어 갱도보다 깊은 서로의 속을 헤아리며 겨울눈을 틔우려고 단단히 오므리고 있다. 네. 최일걸 시인님은 전북 진안 출생으로 우석대 동영학과를 중퇴하셨습니다. 이후 전북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 전남일보 등 신춘문예에서 다수의 작품이 당선되었는데요. 이 밖에도 전태일 문학상, 한국해양문학상, 여수해양문학상, 5.18 문학상, 정읍사 문학상, 신무군산 문학상 등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네. 박두규 시인님께서는 심사평을 화려하고 잘생긴 시는 아니지만 튼튼한 현실 인식을 토대로 내용의 집중도가 높았으며 감동이 있었습니다라고 심사평을 남기셨습니다. 그러셨군요. 2012년 제8회 5.18 문학상 수상작 이병일 시 5월을 한선자 낭송가님 목소리로 낭송 들려드리겠습니다. 5월 이병일. 누이야, 혁명을 절규나 침묵으로 해석하지 말자. 군인들 팔뚝에 돋은 힘줄이 도드라진 5월. 죽음을 탁발하는 누이들의 행렬이 길을 메웠다. 그때 나는 돌부리에 결려 넘어지고 무릎은 깨져 피가 별처럼 고이고 군하는 내 머리통을 밟고 지나가는데 구름이 해를 가리던 낮에 큰 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목적 없이 와불이 되었다.
돌멩이와 풀은 어둠과 햇빛과 상관없이 어둑어둑해지고 죽음은 살덩어리로 발견되었다. 커튼이 쳐진 방 안의 기머거리들은 큰 죽음을 모른다. 작은 죽음도 잘 모른다. 지평선이 목구멍에 걸린 해는 극락강 수면의 일몰의 저녁을 토해낸다. 알 수 없는 곡소리가 들리고 구불구불한 강을 따라 노젓는 시간만이 국화 한 송이를 들고 이름 없는 무덤을 찾아간다. 큰 느티나무 그늘 아래 작은 팽나무 아래의 새들이 퍼덕거리지 않는다. 군인들은 계속 행군 중이고 저녁의 낯이 새파랗게 질려간다. 그러나 더 이상 밀려가는 벼랑이 없는 나는 뱀늘 그늘 나비의 춤을 빌려와서 꿈을 꾸고 있는 세상이 있다고 믿기로 했다. 내 몸에서 그림자가 엎질러진 날이기도 했고 꿈을 벗으려 하면 총 맞은 자리에서 묽은 피가 왈칵 쏟아지는 5월이기도 했다. 아유, 낭송가님 시를 너무 감정을 쏟아주시니까 그냥 가슴이 벌써부터 먹먹해집니다. 감정 추스리시고요. 시인 소개와 심사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쓰는 시가 허구의 세계지만 그 안에는 허황되고도 아름다운 것들이 숨쉬고 있다고 합니다. 고향 진안에 내려가서 부족한 일손을 돕다가 앞산 넘어온 비를 바로 마중 나가는 뒷산의 그림자와 젖은 빗방울이 발밑의 묵묵한 목숨들을 들어올리는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 작은 날숨들이 만들어낸 5월의 들녘 속에서 5.18 문학상의 수상 소식을 들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네요. 네, 그렇군요. 네, 심사평을 정희성 시인님, 김용락 시인님께서는 작품을 읽으면 느끼는 것은 5.18이 이제는 생생한 기록화되기도 어렵지만 먼 풍경일 수도 없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셨네요. 예.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선체로 기다리기에 세월이 너무 길다 말라붙는 하수 눈물로 녹이고 가슴과 가슴에 너도 떠올라 그대 손짓하는 연이나 은하수 건너 어작이 없어도 노두돌이 없어도 가슴 딛고 다시 만날 우리들 연이나 연이나 이별은
끝나야 한다. 슬픔은 끝나야 한다. 우리는 만나야 한다. 그대 손짓하는 연이라 은하수 건너 어작이 없어도 노두돌이 없어도 가슴 딛고 다시 만날 우리들 연이나 연이나 이별은 끝나야 한다. 슬픔은 끝나야 한다. 우리는 만나야 한다. (2014년) 제10회 5.18 문학상 수상자 반디의 시 김한수 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반디의 시위 김완수. 반디의 아스라한 시위가 궁금했다. 다 켜지 못한 불을 꽁무니에 붙이고 구경꾼도 야경꾼도 없이 시위하는 걸 보고서 짠한 현장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한여름밤에 이슬 같은 몸짓이라 그보다 뭔가 고결한 이유가 있으려니 생각했다. 처음엔 저를 청정으로 내모는 결벽인 줄 알았으나 반디가 제 의식에서 불면하는 건 서툰 자의가 아니었다. 대낮에 새소리가 총성같이 울리고 소리의 여백이 산그늘보다 넓을 때 반디는 제가 뿌리 내린 숙면에서 깨 의식의 궤토로 이주했다. 사람의 퇴거 명령이 탈바꿈을 재촉하자 반디는 목소리를 키웠다. 세상 이목에서 사라질 줄 알아도 날로 산란하는 인적은 버틸 수 없었겠지. 야박하게 반디들 간을 내먹던 차유는 일찌감치 그 목소리를 읽었을지 모른다. 외면의 우범지대에서 내게 황달 같은 불을 켠 반디. 내 발그레한 시선에 촛농이 떨어지는데 하루살이들의 가열한 시위를 보면서도 손사래로 눈 가릴 수 있을까? 이제는 두매 끝 벼랑으로 날아가 촛불을 살리는 반디. 반디의 꺼지지 않는 의식이 궁금하다.
네, 옛날에는 가난하여 여름밤에 반딧불을 모아서 그 빛으로 글을 읽었다고 하는 중국 동진의 학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시인 소개 좀 해주실래요? 김한수 시인은 광주 출생으로 전북 전주에서 자랐습니다. 2013년 농민신문 신춘문예에 등단하셨고 시조는 2014년 제10회 5.18 문학상 신인상의 시, 또 2015년 광남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됐고 2016년 푸른 동시 놀이터에 동시가 추천 완료됐습니다. 2021년 전북도민일보 신춘문예의 소설이, 또 2022년 선수필 보모 신인상의 수필이 당선됐습니다. 네. 저서의 시집 꿈꾸는 드러머, 단편 동화집 웃음 자판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시는 세 분의 시인님께서 심사평을 해주셔서 제가 대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황지우 시인님은 오랜만에 김수영의 시를 다시 읽는 것 같은 강렬한 부정의 정신과 그 심지에서 타오르는 시적 사유가 돋보인다고 하셨는데요. 군데군데 다소 자의적인 어색함이 시를 뻣뻣하게 경화시키는 대목은 있지만 텍스트 안에 스스로 꿈틀대는 사유의 근육이 완강하게 느껴진다고 하셨고요. 나희덕 시인님은 간결하고 담백한 시어로 대상을 정확하게 조준해내는 집중력이 있고 시적인 논리나 구조가 탄탄하다고는 하셨는데 5.18이라는 사건의 재현보다는 폭력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풍자적으로 그려냄으로써 주제의식을 확장했다고 하셨습니다. 지성적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딱딱하거나 도식적인 느낌이 들지 않는 것은 서정적 온기와 비판적 의식이 적절한 협업을 통해 균형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신형철 시인님께서도 시에서 메시지가 분명하다는 것이 언제나 제일의 장점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도무지 하고 싶은 말 자체가 없어 보이는 시들을 읽다가 지칠 때쯤이면 자신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고 그것을 100% 상태로 전달하기 위해 역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작품들 앞에서 반가워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작품들이 그러했다. 특히나 5.18 문학상이니 이러한 장점이 더 크게 대접받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러는 한편 시적 표현의 묘를 놓치지도 않고 있으니 여러모로 모범적인 작품들이라고 평을 하셨네요. 네, 다음은 이영애 시 낭송가님 어떤 시가 준비되셨나요? 네, 2016년 제12회 5.18 문학상 수상작인 무싹을 바라보는 견해들 고은희 시 낭송하겠습니다. 네. 무싹을 바라보는 견해들 고은희. 잘라놓은 반토막 무에서 싹이 돋아 나왔다. 할머니는 처녀적 살인문 같다고 하고 아버지는 막 빠져나오는 송아지 같다고 하고 나는 혁명 같다고 했다. 연속 재배하면 벌레 먹고 풀이 날개를 치면 한없이 나약해져 버리는 무. 두더지가 지나간 자리를 싹둑 잘라두었던 것인데 잘린 쪽은 이미 구름으로 덮여져 있다. 구름의 본성은 땅으로 스며들고 스며든 본성이 하늘을 닮아간다는 것. 부채살같이 퍼진 무의 속을 보면 알 수 있다. 무는 흰 구름과 파란 하늘이 함께 들어있는 채소라서 무를 여러 번 말하면 맵고 지린 맛이 난다. 구름에서 속시가 웅크리고 있다. 모든 싹은 처음에는 속잎이다가 속잎이 겉잎이 되는 동안 살인문이 헐리고 철대문이 달리고 송아지는 개의 갑을 뒤집어 쓰고 음매 컹컹 짖는다.
그 사이 혁명은 손가락질 받았다. 무청은 줄줄이 여건에 걸리고 반토막 무만 남아 필사적으로 싹을 틔우고 있다. 절대문에서 싹이 자라고 싹이 노란 송아지가 컹컹 짖는다. 한 개의 물을 할머니는 구름 쪽을 먼저 썰고 나는 파란 하늘 쪽을 먼저 썰자고 한다. 매운 입술이 내미는 혁명의 싹. 반쪽 남은 물을 두고도 분분한 의견이 한 집에서 산다. 네, 이 물을 가지고도 이렇게 표현을 참 잘해 주셨네요. 시인님 소개와 심사평 말씀해 주세요. 고은희 시인님은 현재 고은진주라는 이름을 쓰고 계신데 중앙대 예술대학원 문예창작 전문가 과정을 수료하셨고 2018년 농민신문 시인수첩으로 등단하셨습니다. 심사평을 김경주 시인님과 신영철 문학평론가께서는 반으로 잘라놓은 무에서 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고 혁명 같다고 말하는 회자를 두고 내세워 무와 혁명 사이의 유비를 유려하게 사유하는 시다. 모범답안 같다는 느낌을 줄 정도로 관찰과 성찰, 메시지와 수사학, 보편성과 시의성 등은 이항적 요소들 사이에 유려한 상호작용을 시연해 보여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군요. 2018년 제14회 5.18 문학상 수상작 춤을 조성국 시로 한선자님 낭송하시겠습니다. 네, 낭송해 드릴게요. 네. 춤 조성국. 이복에 오늘 우리 가끔 갔었던 운정에 다녀왔네. 자네의 포도빛 기타 소리가 그리웠네. 우물 속 메아리는 이미 떠나가고 없었네. 이복에 자네는 늘 춤을 추었네. 그 10월에 자네는 부산까지 내려갔다가 다 떨어진 신발로 나를 찾아왔네. 골아 떨어진 자네 몸, 여기저기 뭉개진 포도 껍질이 다닥다닥 달라붙은 것을 보았네. 나는 못 본 척했네. 하필 그때 나는 시험 기간이었네. 그 5월에 내가 있던 부대도 광주에 내려갈 거라는 소문이 돌았을 때 작전 상황판을 포도씨처럼 내달렸던 붉은 점들이 자네의 질주 경로일 거라고 생각했네. 하필 그때 나는 지하 벙커에서 슬리퍼를 신고 있었네. 그 6월에 자네는 이름 모르는 사람들과 포도송이처럼 빽빽하게 신촌 오거리를 채웠네. 향기로운 과즙을 하늘 높이 날리고 있었네. 자네 목소리는 인화성이 강했네. 하필 그때 나는 빌딩 옥상에서 치대 수첩을 들고 있었네. 이복에 나는 그림자조차 자네 곁에 없었네. 나는 오늘을, 자네는 내일을 말했네. 내가 저녁을 먹는 동안 자네는 새벽을 바라봤네.
등이 굽고 무릎 아픈 이제야 자네 춤을 흉내 내보네. 한 줄기 추억이 후회의 가지를 무성하게 치는 날엔 벼락처럼 웃기도 하네. 이복에 나는 이제 마중한 일보다 배웅할 일이 많아졌네. 어느 날 내 부음이 찾아가면 모르는 척 해주게. 마음이 씁쓸하면 푸른 힘줄 툭툭 붉어진 자네의 왼팔 한 벌 내밀어주게. 이복에 내 서랍에는 자네가 두고 간 악보가 아직 있네. 움표들이 포도알로 연그는 이 깊은 밤, 자네는 기타를 치게, 나는 춤을 춰 보겠네. 죽은지도 모르고 몇 시대를 산 자가 변명의 춤을 춰보네. 이 벌거벗은 몸짓에다 침을 뱉어주게. 이복에 아프지 말게. 자네의 하늘에 먹구름이 남아있다면 그건 내가 울고 가겠네. 이 시는 너무 슬프고요. 친구에게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행동을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한 그 애환을 시에다 담아낸 것 같은 편지 같은 글, 너무 슬퍼요. 한선자 낭송가님 시인과 심사평까지 설명해 주실래요? 네, 조성국 시인은 1958년 서울에서 태어나셨고 국민일보 기자였습니다. 네. 2018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시조 노량진이 당선되어 등단하셨습니다. 네. 심사평을 서호인 시인님께서는 이렇게 평을 하셨네요. 춤은 기억에 대한 시라고 표현하시고 어떤 날의 기억은 그날 신었던 슬리퍼와 색깔과 모양까지 기억하게 한다. 1980년 봄날의 우리가 그렇지 않았는가. 반대로 1987년 여름날 빌딩 옥상에서 대규모 시위를 취재하던 기자의 기억은 이미 망각되어 버릴 수도 있다. 이미 많은 이들이 그저 그렇게 다 잊은 채로 살고 있지 않은가. 춤의 시어들은 기억함과 잊어버림의 팽팽한 줄타기이다. 파편을 걸어모은 편지처럼 보이기도 한다. 도란 시의 개성으로 계속해서 기억을 더듬게 한다. 차라리 문득 떠오른 기억의 가락에 따라 변명의 춤을 추게 하는 악보다라고 하셨네요. 네, 그렇군요. 2020년 제16회 5.18 문학상 수상작 유국환 시인님의 고요한 세계 김경철을 기다리며를 김선희 낭송가님 낭송해 주세요. 고요한 세계 김경철을 기리며 유국환. 들을 수 없어도 나는 보았지요. 까칠한 손으로 애교머리를 쓸어내리는 여동생의 꿈을. 말할 수 없어도 나에게도 꿈이 있었지요. 기와를 굽더라도 어무이 패골지 않게 하겠다고. 걔가 어릴 때 경기가 왔는디 나가 뭘 모른 게 마이싱을 많이 맞아버렸지. 그 이후로 귀가 먹어버렸어. 사람들이 유행가에 어깨를 들썩이는 날이었지요.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 한강교 밑을 당신과 나의 꿈을 안고서 흘러만 갑니다. 너 데모했지? 연락병이지? 어디서 벙어리 흉내내? 손사래질 위로 햇살보다 몽둥이가 먼저 쏟아졌습니다. 까마득한 곳에서 어무이 말소리가 들렸지요. 내일하고 모레면 부처님 오신 날인디 갸가 기와를 굽다가 가운데 손가락이 잘려버렸어. 다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데 요래조래 찾아본 게 가운데 손가락 없는 애가 눈에 딱 들어오던 걸. 올해로 40번 아들을 죽였다고 말하지만 울 어머니가 아들을 쓰다듬을 때마다 시커먼 땅 속에서는 파란 잔디와 뜨거운 햇살이 살아난다니까요. 아이고 슬퍼요. 설명 좀 해주세요. 유국환 시인님은 부산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고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공부하셨습니다. 2020년 5.18 문학상 신인상과 푸른 사상 신인문학상을 받으며 오랫동안 꿈꾸었던 시인이 되셨고요. 현재는 창작에 힘을 쏟고 있으며 대학에 출강하고 계십니다. 네. 심사평을 맹문제, 김경주 시인님들께서는 역사의식이 견고할 뿐만 아니라 현재 인식에 공감되고 미래의 계승도 충분히 기대될 만큼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라고 하셨네요. 네. 5.18 수상작들이라서 시들마다 너무 슬프고 가슴이 메이는 것 같습니다. 아우 저는 이 원고를 받아서 정리하면서 혼자 괜히 그냥 먹먹해지고 막 했었는데 작년 18회에는 두 편의 시가 당선이 됐는데요. 두 시 모두 이영애 한선자 낭송가님 이어서 낭송 부탁드리고요. 시인 설명은 시마다 각자 해주시고 나머지 심사평은 한선자님이 두 편을 다 해주시죠. 네, 네. 이영애 낭송가님. 2022년 제18회 5.18 문학상 수상작 김희철 시인님의 복화술사 아버지의 영정을 든 아이 제가 먼저 낭송하겠습니다. 네. 복화술사 아버지의 영정을 든 아이 김희철. 하루아침에 아침 드셨는지요 인사가 밤새 안녕하신가요로 바뀌었다. 환절기가 지난 지 오래됐는데 한속기가 난 듯 몸이 덜덜거렸다.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어 아빠는 복화수사도 아니면서 아이를 내세워야만 했다. 아따, 내 말 좀에 들어보란 말이요. 입술도 움직이지 않고 또박또박 말하자. 아들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러내릴 것처럼 자중을 바라보았다. 5월이 못담시 요렇게 추운지 덜덜거리는 몸뚱어리를 어떻게 단돌이 하여 쓰는지 복장 터져 죽겠구만요. 아빠는 입을 앙 다물고 복화술을 이어나갔다. 영정사진을 들기에 너무나 어렸던 아들은 눈을 떴지만 보이지 않았고
귀를 기울였지만 들리지 않아 끝내 말문이 막혀버려 한마디도 전할 수가 없었다. 밤새 무얼 보았던 걸까? 비명에 돌아가신 아빠는 환청처럼 쉬지 않고 복화술을 이어나갔다. 아이는 입술 한번 달싹이지 않고 뚝뚝 눈물 한 방울 떨어뜨리지 않았지만 40년이 훌쩍 지난 시공을 뛰어넘어도 숨겨진 이야기들을 쏟아내며 세계인들의 가슴팍을 파고들었다. 아빠는 죽어 복화술사가 되었고 아들은 말 한마디 않고도 죽은 말들을 살려냈다. 독일 슈피겔지에 게재된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든 아이 사진, 죽은 자와 살아남은 자를 절묘하게 대비하여 광주의 아픔을 세계인에게 전한 5.18의 상징적인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얼마 전에 TV에 나오는 사진을 보았는데 아우 너무나도 사진을 든 아이가 사진 속에서도 눈망울이 진짜 똘망똘망한데 그 아무 표정 없이 왜 무표정하면서 겁에 질려 있는 그 사진을 저도 그 TV에 나오는 걸 봤는데 가슴이 너무 애리더라고요. 아유, 한 선자님 닿는 시로 봄동 낭송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네, 낭송하겠습니다. 네. 봄동 김희철. 수상한 그림자가 배추들을 꽁꽁 묶었다. 찬바람에 겉잎은 누더기가 되어갔고 간신히 세상을 붙들고 있던 배추들이 뽑혀나갔다. 배추밭 군데군데 총탄 자국 같은 구멍들이 선연했다. 실려간 배추는 돌아오지 않았다. 세상 소식이 궁금한 애벌레는 자꾸만 남은 이파리에 구멍을 내며 변태를 거듭했다. 배추잎 몇 장을 먹고서야 간신히 하얀 날개 2장을 달았다. 벚꽃은 흩날리는 바람에 한 생을 홀라당 날렸다고 했다. 배추 흰나비는 아픈 배를 움켜쥐고 배추의 안부를 물었다. 그때까지 밭고랑에 남아 노란 꽃망울을 밀어올리는 이파리들이 보였다. 떼니 든 만개를 눈여겨보는 이는 없었다. 흰 나비는 먹여 살린 흔적이 남아있는 이파리마다 알을 쓸어 놓았다. 네. 네, 신사평을 권민경, 신용목 두 시인님께서는 복과술사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든 아이는 5.18과 관련된 유명한 사진 한 장을 바탕으로 쓰였다. 소재가 실제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생생한 느낌이 쉬었다. 역사적인 한 장면을 친숙하고 현장감 있는 언어로 풀어내면서 특별한 감동을 자아냈다. 봄동은 흔한 봄의 풍경이 80년 강주의 분위기도 익히는 뷰적시였다. 웅변적인 진술 없이 선명한 정황 표현만으로 감정을 드러내고 여운을 남긴다는 점이 다른 웅모작들과 비교됐다. 5.18이라는 무게에 진둘리지 않는 살뜰하고 담담한 언어의 사용도 시를 빛나게 한다. 무엇보다 두 편의 시는 관념적인 단어 없이 광주라는 거대한 과거, 영원한 오늘을 기록했다고 하셨네요. 네, 그렇군요. 오늘은 5.18 수상작들을 오후에 시한스푼에서 진행해 보았는데요.
5.18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벌써 마무리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세 분 낭송가님들 오늘 아주 감성에 젖어서 낭송들을 너무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인사 말씀하시죠. 마지막 인사 말씀. 감성들 추스리시고 다 너무 감성에 젖어 있는 것 같아. 민족의 그냥 아픔 한 그렇죠. 한 페이지가 남아 있는 거니까. 총알의 그 한 구멍이 항상 남아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은 이제는 서로 화합하고 그렇죠. 화목한 그런 정말 회복한 그런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영애님. 5.18 광주화 운동은 광주 시민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네, 근데 아픈 역사 되새기며 오늘을 살아야겠습니다. 네, 그렇죠. 한 선자님. 네, 저도 이제 5.18이라는 걸 그냥 멀리서만 이렇게 봤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시를 보고 네. 요즘 또 우리 모든 분들이 이제 5.18을 다 이제 거기 다 서로 화합이라는 저기 단어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5.18을 앞으로 이걸 교훈 삼아서 우리나라가 크게 한 마음이 돼서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요즘 뭐 그래도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그나마 모든 국민들에게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그래도 용서를 빌고 전체적인 국민들이 소통하는 모습을 그래도 그 손자가 보여주는 데서 국민들의 마음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뭐 5.18 수상작을 지금 쭉 이렇게 시를 낭독하면서 우리 시인님, 낭송가님들 일단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저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FM 주파수 104.9MHz로 많은 청취 부탁드리면서 애청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빌며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